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신뢰도 기법이긴 한데요. 베이지안 크레디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 베이지안이라는 컨셉 자체가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두 가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고전적 신뢰도 방법이랑 빌만 크레디빌리티랑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 컨셉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리거든요. 아, 세 개의 어떤 신뢰도 방법이 있는데 베이지아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다른 것과 약간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헷갈려요. 그래서 베이지안에 대해서 일단 컨셉에서 확실히 그 차이를 분리하고 넘어갈 예정이고, 그걸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천천히 드릴 거예요. 딱히 미리 지금 뭐 PPT로 준비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제 얘기를 하면서 컨셉을 같이 잡아 나갈 생각이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조금 느리다 싶으면 좀 빠르게 재생을 하셔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설명드린 내용이긴 할 텐데요. 신뢰도 관련된 마지막 방법론이고, 여기 요게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셉을 그냥 얘기를 할 건데, 자, 언제나 우리 신뢰도 이론이니까 신뢰도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 돼요. 자, 신뢰도가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있었죠. 요 데이터라는 건 사실 관찰이에요, 관찰. 가 내가 원하는 대상을 관찰해서 얻은 결과가 데이터인 거죠. 자, 이 데이터에서 근데 이제 좀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수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뭐 이런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데이터 일단 관찰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결과에 해당하는 게 뭐 보험료를 산출한 것일 수도 있고 사고 빈도가 얼마다 뭐 이런 어떤 결과를 산출한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작업이에요? 1차 작업이에요, 보통. 왜냐면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 그냥 평균을 치던가 해서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뢰도 이슈가 발생하죠. 어떤 신뢰도 이슈가 발생하냐면 이 데이터에서 나온 요 결과에 가중치를 얼마나 부여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신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데이터가 실제로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걸 100%쓸 수는 없겠다. 가중치가 필요하겠네. 0부터 1 사이에서. 그리고 요 가중치를 결정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필요했던 거죠. 이 논리적 근거는 그냥 냅다 하는 건 아니고 뭐 대개 이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성질, 특성 뭐 이런 거에 관련됐을 수 있고 어떤 목적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네, 어떤 목적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 목적이 어떤 거였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한 10 정도인데 그걸 5 정도로 제한해 보고 싶다. 이 리미티드 플럭추에이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성질은 뭐냐라고 하면 세부 집단의 데이터가 이렇게 뭉쳐 있고 모집단의 데이터는 뭐 이쪽에도 또 세부 집단이 이렇게 뭉쳐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데 세부 집단 안에서 점점 더 뭉쳐 있고 그 각각의 세부 집단끼리는 잘 떨어져 있을 때 신뢰도를 더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요런 생각, 그 데이터 성질에 따른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요런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가중치를 결정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리미티드 플럭추에이션이었고 그게 빌만 크레디빌리티였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어떤 녀석들이냐면 자, 애초에 신뢰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애초에 신뢰도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를 잘 생각해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고 요 가중치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한번 지을게요. 얘네랑 어떤 거랑 구분을 지을 거냐면, 자, 우리 이제 배울 베이지안이라는 애가 있어요. 베이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 체계인데, 요 베이지안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 자, 데이터라는 게 똑같이 있어요. 출발은 똑같아요. 관찰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일단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관찰한 데이터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모집단에서 나온 거일 거예요. 이건 표본이니까. 어떤 모집단이라는 전체 집단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집단이라는 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어. 요게 중요해요. 우리 앞에 요 신뢰도 이론 있죠? 애초에 신뢰도 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분포라는 얘기를 제가 안 했죠.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는 그냥 결과가 있을 뿐이었어요. 데이터에서 그냥 평균 친 결과가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 얼마나 가중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바로 고민한 건데, 자, 여기는 달라요. 데이터가 있긴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사실 어떤 분포를 가진 모집단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포가 가진 모집단의, 그러니까 분포 자체죠. 모집단의 진짜 모습을 추정하자. 요의 컨셉이에요. 추정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가중치를 결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베이지안은 애초에. 가중치를 결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왔던 그 근원, 그 근원이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베이지안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관찰을 하죠. 그리고 분포, 모집단의 분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관찰을 점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관찰한 것의 결과와 우리가 추정하는 그 모집단의 분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갈 거예요. 관찰을 더 많이 하면. 보시면 자 10, 15, 20 이렇게 세 개밖에 관찰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이 15고 뭐 표준 편차가 뭐 50인 분포를 모집단이 띄고 있겠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5도 있고 25도 있고 3도 있고 18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일단 평균이 15라는 게 점점 더 강해지죠. 모집단 자체를 추정하는 이 방법에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모집단의 어떤 추정에 좀 더 신뢰도, 가중치가 부여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모습을 추정하기 위한 건데 하다 보니까 신뢰도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신뢰도 이론 중에 하나로 지금 포함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게 애초에 신뢰도 결정,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고 결과가 띡 나왔는데 그 결과에 가중치를 얼마나 부여해야 합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이론이 있었던 거고, 베이지안은 데이터를 봤는데 이 데이터는 사실 어떤 분포에서 나온 게 아닐까? 우리 이 분포를 찾아보자 라는 컨셉에서, 그런데 그 분포를 찾는 과정에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보여주는 분포로 우리가 추정하고 하자 하는 녀석이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더 빨려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신뢰도 이론을 얘가 품고 있네. 이 어떤 과정 안에 요 신뢰도라는 이론 자체를 품어버리고 있네라는 생각에 베이지안은 신뢰도 이론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과정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둘 다 동일하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먼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옵저베이션 관측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손해액 같은 걸 관측을 했다고 한번 칠까요? 손해액을 관측을 했어요. 3건을.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5랑 10이랑 15라는 요 어떤 관찰을 3건을 했는데, 자, 이제 두 가지로 길이 나뉩니다. 베이지안과 그 외의 방법론. 요 그 외에요, 위에가.
자, 그 외의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치냐면, 자, 5, 10, 15. 자, 요 집단이 있어요. 요 어떤 세부 집단에서 나온 결과일 거예요. 우리는 일단, 요것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기본 요율이 있어요. 요 세부 집단과 관계없이 우리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보험 요율,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의 평균 손해액, 그거를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면 2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20이라는 기본 요율도 지금 딱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외 방법론, 지금까지 배웠던 두 가지 신뢰도를 위한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자, 세부 집단 애들이 50, 15라는 클레임을 제출을 했어요. 딱 보니까 요 세부 집단에서 나오는 평균은 지금 10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집단은 우리들의 어떤 요율로 10이라는 걸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거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연히 낮게 나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린 기본율 원래 20 쓰고 있었는데, 근데 또 얘네가 제출한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0이랑 그럼 이 10을 섞어 쓰자. 그리고 그 섞는 비율을 z 1-z라는 가중치를 부여하자. 그리고 요 z를 결정하는데 아까 어떤 목적 혹은 데이터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지금 흐름 한 번만 다시 정리할 거예요. 데이터에서 10이라는 결과가 그냥 띡 떨어졌고, 그 10이라는 결과에 얼마나 큰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를 데이터가 보여주는 특성이나 우리가 가진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 베이지안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데이터를 딱 봤는데 50, 15라는 게 있어요. 근데 베이지안은 일단 요 기본 요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좀 이 컨셉이 달라요. 베이지안이 이 앞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 모든 것은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분포. 기본요율 20이다 라는 이런 어떤 값이 상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건 뭐 예를 들어서 20도 그냥 20이 아니에요. 내가 20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분포가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사람들은 그냥 값을 딱 생각하는 건데, 베이지안은 이 세상 모든 게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 분포를 먼저 생각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분포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관찰을 했을 때 5랑 10이랑 15를 관찰을 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평균이 2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 개를 한번 관찰해 봤더니 평균 20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분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약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 20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 17 정도가 아닐까? 분산도 내 생각보단 큰 것 같아. 한 25가 아닐까? 요런 식으로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생각을 고치는. 뭘 통해서? 데이터 관측을 통해서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결과는 뽑아내면 됩니다. 분포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원래는 요런 분포인 줄 알았는데, 모집단의 분포가 요런 분포가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뽑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죠. 지금 뭐가 먼저 나왔어요? 모집단의 분포가 먼저 나왔고, 결과라는 건 여기서 평균을 치면 되니까 17을 그냥 가지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지금 논리적 흐름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봐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앞에 신뢰도를 위한 방법에는 분포에 대한 가정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에서 결과가 일단 먼저 나오고, 그 결과에 얼마나 가중치 줄 수 있습니까?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베이지안은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 이 데이터는 뭔가 분포에서 나온 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평균 한 20 정도지 않을까? 근데 관찰을 해봤더니 근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닐까? 라고 고쳐먹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고친 생각에서 그냥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냥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게 전부였다면 얘는 그거는 부산물이고 얘가 원하는 건 그냥 이 분포를 고쳐먹는 그 행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베이지안이라는 컨셉이 뭔지 한번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베이지안이라는 컨셉은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어떤 슬롯머신이 있어요. 슬롯머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어떤 뽑기가 있다고 쳐봐요. 뽑기. 이렇게 쫙 바구니가 있어요. 우리는 그 바구니 안에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 뭐 공이 여러 개 있다고 쳐요. 공이 여러 개 있고 뭐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0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건 검은색이고 어떤 건 흰색이에요. 검은색과 흰 공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뽑을 예정인데 이때 베이지안은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선입견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린 항상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일단 제 선입견을 얘기해보면 공평하겠지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공평하겠지. 그래가지고 검은 공 50% 들어있을 거고 흰 공 50%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다고 쳐요. 제가. 그런데 공을 뽑았어요. 한 5개 뽑았다고 칠까요? 5개 추출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검, 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반반 들어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5개 추출했는데 검은색 4개나 나오면 반반 들어있을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은 조금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이 한 80% 있는 게 아닐까? 흰색은 뭐 한 20% 있는 게 아닐까? 요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요거보단 좀 더 작게 가질 것 같긴 해요. 한 70, 30? 왜냐면 나는 그래도 처음에 반반을 생각했으니까 반반에 그래도 가깝지만 우연히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지금 요렇게 4대1로 그대로 생각하는 건 이 반반이라는 선입견이 없을 때는 바로 80대 2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바로 수렴해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계속했는데 막 검은색 40개, 흰색 10개 나오고 이래버리면 점점 더 80대 20으로 수렴을 해 가겠죠. 그게 신뢰도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 선입견이 있었고 지금은 너무 많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이쯤까지만 수렴해 갈 거예요. 요게 베이지안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잘 생각해보면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걸 볼 때 일단 우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이 앞면 뒷면 나올 확률 보통 우리 선입견 가지고 있어 50대 50이지 않을까? 근데 막 던지고 났더니 앞면이 8개 나오고 뒷면이 2개 나왔어요. 그럼 뭔가 사실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고쳐먹죠. 이게 그냥 베이지안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그 50대 50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앞면이 나올 확률로 몇을 생각해요? 50%를 생각하죠. 그리고 앞면이 나왔을 때 100원을 주고 뒷면이 나왔을 때는 돈을 안 주는 그런 도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도박의 어떤 적정한 가치가 50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앞8 뒷2 요런 결과를 본 사람이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8개랑 2개가 나왔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실 처음에 50대 50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이거 한 그래도 앞면이 70% 정도 나오는 그런 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게임의 적정한 가치는 앞면 100원에다가 70%를 곱한 70원이 되겠죠. 이게 베이지안이에요. 잘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고 관찰을 통해서 그 선입견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선입견 하에서 나와야 되는 어떤 적정한 보험 요율이 있는데 그게 선입견이 바뀌니까 요율이 바뀌었어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결과라는 이제 역할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절트는 그냥 따라올 뿐인 거예요. 베이지안에서. 베이지안이 하고 싶은 건 그냥 분포의 추정.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명칭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선입견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죠. 이 선입견을 베이지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prior distribution이라고 불러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약간 모호하긴 한데 아마 이게 뭐 선험적 분포? 뭐 이런 거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이런 그냥 선입견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관찰 이게 그냥 데이터고 혹은 이 베이지안에서는 이걸 옵저베이션이라고 많이 해요. 네, 그냥 관측한 결과 요게 있는 거고, 관찰을 통해서 나온 그 다음에 내 바뀐 생각, 내 생각을 고쳐 먹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불러요. 이거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무튼 자, 선입견이 있고 바뀐 생각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뀐 생각에서 이제 결과를 추출하는 거죠. 리절트. 그 리절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이제 predict 하는 거예요. predict. 그리고 그거를 뭐 분포적으로 표현한다면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요 프레딕트 하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요 포스테리어 그냥 내 생각이 일단 결정됐으면 평균을 뽑아보세요. 보험료는 보통 평균을 뽑는 거니까 보험료 뽑으세요. 그럼 여기서 그냥 평균 가지고 그냥 꺼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베이지안이라는 거에서 해야 되는 건 프리오를 먼저 설정을 하고 관찰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포스테리얼로 바꿔내는지 요 계산 과정, 요렇게 가는 요 계산 과정을 익히기만 하면 돼요. 그 계산 과정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요 컨셉 자체가 앞에서 우리 배웠던 신뢰도 이론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일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잘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뢰도 이론이 아니라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분포를 지금 추정하는 과정에서 자, 선험적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포스테리어 가죠. 근데 이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포스테리얼이 어디로 수렴할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 선입견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분포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게 바로 베이지안이라는 컨셉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입견을 아예 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그냥 보여주는 걸로 포스테리어가 그냥 내 어떤 사후적인 생각이 나오죠. 그게 사실은 ML이에요. 아까 손해액 3개를 관찰했는데 10, 15, 20이라고 나왔다고 쳐봐요. 내가 근데 아까는 선입견을 평균이 이제 정규 분포라고 생각은 했는데 평균이 20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의 평균은 지금 15죠. 그래서 20에서 15 쪽으로 좀 끌어당겨서 제가 한 평균이 17인 걸로 막 이렇게 추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입견이 아예 없었으면 얘네만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결과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15이고 뭐 표준 편차 뭐 분산 그런 거는 얘네가 보여주고 있는 분산 5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MLE의 결과랑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보고 포스테리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식으로 옮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식으로 옮길 때도 요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옮길 테니까 요거는 꼭 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